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이번 시간에는 원드라이브에 대한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내가 파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파일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선택할 것인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어떠한 작업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파일을 수행할 특정한 파일 또는 폴더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명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 교환 파일을 만들어 업로드 하는 것을 연습을 해 보았죠. 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메뉴들이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파워포인트 온라인에서 열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바로 웹 오피스. 제가 아까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있다면 웹 오피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유료 플랜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에서 열기 또는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웹 오피스가 실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해당하는 창을 잠시 닫아보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로 보시면 파워포인트에서 열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하는 파일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드라이브.live.com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열려고 합니다 라고 되면서 파워포인트를 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파워포인트 열기 버튼 눌러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원드라이브 웹 브라우저에 있더라도 해당하는 파일을 클릭을 하고 웹 오피스에서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클릭해서 웹 오피스로 띄우도록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웹 오피스에서 뜨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열기 확장 메뉴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열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파워포인트에서 열기를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미리 보기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음 문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가 하는 폴더 안에서 해당하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첫 번째 봤던 파워포인트 파일이고 얘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했던 워드 연습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이 자, 여기 즐겨찾기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안에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 두 번째는 해당하는 부분 우리 원드라이브 들어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V체크가 다운로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아까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했을 때는 파워포인트 온라인에서도 열 수 있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이용한 작업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에서 열기라는 기능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열기를 하면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이렇게 웹상에서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용량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올리는 게 좀 더 용량이 더 많이 큰 파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웹에서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삭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동, 위치 이동하고 복사하는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메뉴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안 눌러도 뭐 공유라든가 다운로드, 이동 복사, 이름 바꾸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폴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폴더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상단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파일, 워드라든가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같은 그러한 파일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새로운 링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폴더 안에 또 폴더를 생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첫 번째에 보면 폴더 메뉴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폴더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 생성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워드, 새 문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문서 작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웹 오피스 워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일의 이름 같은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장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파일에 보시면 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일 저장은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든 편집하는 내용이 다 추적이 됩니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저장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통합 문서가 있네요. 엑셀 통합 문서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스프레드시트,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함수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X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함수 기능도 웹 오피스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과 5와 8을 더하면 16이 된다.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거나 차트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는 지난번에 봤고요. 원노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전자필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편집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원드라이브, 죄송합니다. 원노트에 대한 과정은 제가 또 촬영한 강의가 또 있으니까 해당하는 부분 궁금하시는 분들은 수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들어가면 양식 설문조사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디 채용공고 지원하면 이렇게 양식 같은 거 만든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웹 양식을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양식 설문조사, 마이크로소프트 폼을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텍스트 문서, 우리가 일명 메모장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만 쭉 입력하는 거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만 입력 가능한, 서식도 지정 못하고 다른 그런 그림 같은 개체도 삽입을 못해요. 하지만 단순하게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텍스트 필기장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업로드는 아까 보셨던 얘네들만 업로드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이미지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타 플랫폼에 비해서 좀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뭐 성인 매체물 같은 걸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계정 자체가 블락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원드라이브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어떤 동영상 같은 걸 업로드 하실 때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로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거 한꺼번에 삭제하겠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삭제하게 되면 한 번에 삭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검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사실 파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검색 기능이 필요한가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시점이 오래전 지나서 뭐 한 달, 1년, 뭐 3년 전 파일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파일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명이라든가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위치를 뭐 다른 데 가볼게요. 일부러. 그래서 여기다가 원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니까 원드라이브 시작하기라는 항목이 바로 선택이 돼서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일 검색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작업을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거나 열기 해가지고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열기 해가지고 작업을 이어서 편집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바로 자동 백업, 폴더 백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는 동기화 개념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폴더에 대해서 파일을 추가하거나 저장했을 때 자동으로 클라우드상 원드라이브에도 같이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스크톱이 뭐냐면 바탕화면을 말해요. 바탕화면을 데스크톱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림, 다시 사진이 되겠죠. 사진에 있는 부분, 그리고 문서, 이렇게 세 개의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부분은 상태라는 게 안 떠요. 그죠? 근데 바탕화면과 문서, 사진 안에 들어가면 상태가 뜹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개의 위치, 바탕화면, 사진, 문서라고 하는 세 개의 폴더에는 여러분들이 폴더에 대한 백업, 자동 백업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 표시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알림 영역에 들어가서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PC에서 백업 관리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하단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 있는 그 구름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도움만 및 설정이 있어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설정 메뉴가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창이 이렇게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중간에 보면 백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백업 관리라는 메뉴 보이시죠?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탕화면 문서 사진 이렇게 세 개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백업 폴더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바탕화면에 대해서 파일 백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백업 중지를 누르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업을 중지할 수 있고요. 다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서 백업 시작을 누르면 다시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백업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백업에 대한 관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맥 컴퓨터에서 원드라이브 동기화 앱 설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맥용 원드라이브를 먼저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 텐데요.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서 구글에다가 맥용 원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맥 OS X에서 원드라이브를 사용해서 파일 동기화 오피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 마이크로소프트.com으로 시작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매뉴얼 정보가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하단을 내려가 보시면 자, 맥용 원드라이브 설치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PKG라고 하는 맥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확장자로 파일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원드라이브를 시작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스포트라이트 창이 뜨면 원드라이브를 입력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원드라이브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자, 모바일 장치에서 원드라이브 앱을 설치해서 열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 또는 폴더를 먼저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V체크 확인란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공유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이어진 모양이 있거든요. 얘가 공유 메뉴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공유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선택을 할 때는 한 개만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장치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오피스 앱을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보기에 있는 공유를 실행을 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 공유 기능을 통해서 원드라이브의 공유 기능을 사용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2번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위쪽에 해당하는 오피스 앱 워드 아이콘이 보이시죠?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워드 편집기를 통해서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유료 플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요청 기반 파일 관리라는 내용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요청 기반 파일 관리를 통해 어떠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일을 온라인 전용으로 만듦으로써 장치에 대한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GB의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해서 다운로드한 영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USB에 저장하거나 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USB나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용량을 쓰니까. 하지만 온라인 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저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상 원드라이브의 용량은 줄어들겠지만 사용을 하겠지만 컴퓨터에 있는 용량의 공간은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너무 파일이 많게 되면 이게 그 파일을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일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실행했을 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로딩이 오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많이 느려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파일은 따로 복사본을 저장하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온라인에 저장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컴퓨터 켜지지 않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컴퓨터, 다른 기기에서 해당하는 계정에 로그인만 하면 바로 파일을 불러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원드라이브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시겠지만 이전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장을 누른 시점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제가 지금 이 파워포인트 파일 있잖아요.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제가 하루 만에 만들 수가 없어요.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드라이브가 자동적으로 원드라이브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편집 시점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파일 잘못 저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전 상태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드라이브에 파일 저장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항상 로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근을 자주 나가는 일을 하세요. 특히 저 같은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강의장에 따라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따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파일을 오프라인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일에 대해서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해당하는 파일이 공유되었는지, 누구에게 공유되었는지, 언제 공유되었는지 이러한 정보들과 권한에 대한 설정까지 여러분이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요. 자,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해당하는 파일 열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파일 형식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토캐드 파일도 열 수 있고요. 동영상 파일도 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게 컴퓨터에 오토캐드나 이런 거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한 설계도까지 다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바탕화면, 문서, 사진 여기서 이제 동기화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있는 구름 모양, 여기 있는 구름 모양은 쉽게 말하면 온라인 전용이에요. 온라인 전용.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온라인 전용 파일을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에 이렇게 파란 색깔 구름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파일이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 온라인 전용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공간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전용 파일은 파일 탐색기에서 클라우드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파일을 열기 전까지는 장치에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V체크가 있어요. V체크. 자, V체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파일이 디바이스에 다운로드를 했다는 거예요.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컬에서,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이라는 의미예요. V체크된 거는. 자, 그런데 해당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온라인 전용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중간인 거죠.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로컬에 저장되어 있긴 한데 다시 온라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V체크. 자, V체크. 자, V체크 된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하는 뭐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항상 이 장치 유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항상 사용 가능한 파일이 되는 건데 해당하는 장치에 다운로드가 돼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저 같은 이런 파워포인트 파일은 물론 이렇게 온라인 전용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이 장치 유지를 선택을 해서 컴퓨터에 유지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야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를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일에 대해서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청 기반 파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드라이브에 대한 구름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는 구름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움 및 설정에서 설정 메뉴 들어가면 공간을 절약하고 사용할 때 파일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해서 도움말 설정, 여기서 설정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드라이브 설정 창이 표시가 되었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공간을 절약하고 사용할 때 파일 다운로드 합니다 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얘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청 기반 파일 관리, 디스크의 공간 절약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풀게 되면 이제 원드라이브의 공간을 절약하게끔 설정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럼 제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은 완전히 로컬에 다운로드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항상 이 장치 유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당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오프라인 사용 또는 온라인 전용으로 표시하고자 하는데 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이 장치 유지를 하게 되면 온라인 전용 파일을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온라인 전용 파일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을 반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프라인 사용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확보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게끔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온라인 전용으로 하게 되면 항상 이 장치 유지를 통해서 로컬에 저장하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구름 모양, 여기 다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항상 이 공간의 유지가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V체크가 됐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아예 로컬에 저장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반대로 자, 로컬에 저장된 게 있어요.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공간 확보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컬로 저장되게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당하는 부분이 온라인 전용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장소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단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하시거나 또는 우리 원드라이브 웹브라우저 페이지로 가시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설정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이란 메뉴 보이시죠?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메뉴가 저장소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휴지통에 파일들이 여러 개 있다면 휴지통 비우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동영상 파일들이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을 통해서 1024GB, 얘가 1TB죠. 해당하는 공간이 부여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장소에 대한 관리 작업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인지 지금 파란 색깔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회색 공간이 사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료 요금제만 표시가 되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원드라이브 기본 설정 내용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